네, 지닥, 늑장 신고, 투자자 공지 논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즐거운 소식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의혹이 좀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죠. 지닥이 지난 9일 해킹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고객자산 포함해서 180억 가량을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킹을 당했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죠. 경찰 신고한 시점, 이게 즉시 신고를 한 건지, 게다가 뭔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좀 늦게 공지를 한 거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님, 이 지닥이 언제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건가요? 늦게 인지해서 늦게 알려준 건가요? 네, 그 늦게 인지해서 그때 늦은 것도 있고 네. 일찍 인지했는데 늦게 발표를 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야, 그건 사실은 지닥이 알고 있겠죠. 네네. 뭐 타임라인을 비춰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은 9일 일요일 오전 7시에 그 해커가 비트코인 60개 그리고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000만 개. 그리고 테더 222만 개를 탈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관 자산이 약 23% 정도 되는데 너무 많죠. 근데 강남경찰서에 이길 10일 월요일 9시에 26시간 이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해킹을 당했는데 월요일 날 신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월요일 날 알았다.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무능이네. 무능이죠. 진짜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자산 관리 맞아요. 이렇게 소홀할 수 없는 거고 일요일 날 알았는데 월요일 날 했다. 이거는 법에 저촉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네네.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키사에 신고 접수한 거는 10시 30분, 27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 뭐 오전 중에 위믹스에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공지가 나오기 네, 전에. 일반 공지가 나오기 전에 위믹스에 통보를 해줬어요. 물론 동결 조치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크리티컬한 사건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공정공시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건 애널리스트건 펀드 매니저건 어쨌든 특별한 기업의 정보는 동등한 시간에 동등하게 접속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공시 뭔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은 35시간 뒤 4시 56분에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위믹스 관계자들 거기에는 뭐 일반인들이 있을 거고 그분의 뭐 누구에게 알리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고객들보다 더 먼저 다른 쪽에서 알았다는 거는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어쨌든 지닥의 공식 입장은 고객들의 자산은 전액 보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 작년도 기준으로 지닥이 번 돈이 200억 원을 훨씬 넘습니다. 네네. 한 2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순이익이 270원,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사에서는 보도가 되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주려고 하면 줄 수는 있는데 이 보전을 할 때 보통 이제 이 ABC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시간,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마련이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0억 원을 고객 돈은 우리가 전액 보전하겠다라고 한 거에 그 전액 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 말고 사실 확정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 돈이 내 지갑에 들어와야지 그렇죠, 됐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업비트 빗썸처럼 큰 거래소라기보다는 또 원화 거래가 안 되는 코인 마켓 거래소인 것이고 작년에 순이익이 많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래소, 이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지만 이 해킹 사실이 이 크립토 업계 전체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신규 진입 사업자들이라든지 자율 규제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도 저희 회사, 우리 회사에서 보안 쪽에 어떤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런 사건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작년에부터 이제 FAU에서 종합 검사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닥이었어요. 물론 AML 자금 세탁 방지에 포커싱을 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왜 자산의 대부분이 다 하덜렛에 있어? 이건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자체도 사실 좀 이해가 갈 수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콜드홀에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원래 금융당국에서는 보통 한 70% 이상은 콜드홀렛에 두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보안의 취약점을 알고 있는 내부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에서의 위험의 1%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는 없어요. 2%도 없고 그럼. 무조건 100%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이게 온전히 잘 해결이 돼서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크립토 이 지닥에서 벌어진 해킹 사고가 다른 크립토 업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